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챙겨볼 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초인기 뉴스들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량도 늘어나고 배달 음식 주문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쓰레기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양이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이 분리 배출이 안 되는 것도 또 다른 또 큰 문제라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도 재활용이 잘 되려면 우리가 스봉이라고 말하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 넣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선 잘 안 지켜지는 모양입니다. 그 골머리를 앓던 중에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주 7위 뉴스로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내자 일일이 봉투를 뜯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 동네 주민들입니다. 펜 들어있죠? 종이류 들어있죠?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셔야 되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검사에 나선 건 수원시의 고강도 정책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소각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처리 비용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 결국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규정에 어긋난 쓰레기 봉투가 나온 동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을 물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 수도권 메리트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러설 곳이 없이 벼랑 끝에 서게 되어 적발 대상은 수분 함량 50% 이상, 재활용품 비율 5% 이상,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종량제 봉투 등입니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최장 한 달 동안 쓰레기 수거가 거부됩니다. 적발 대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분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재활용품 비율이 5% 이상, 또 비닐봉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수거 안 해갈 수 있습니다. 꼭 네. 지키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방금 그 한 공무원이 얘기한 것처럼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체 매립지나 또 지자체별 자체 매립지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쓰레기가 이제 버릴 데가 없는 상태가 네, 거의 쓰레기 온 버릴 데가 거잖아요. 없어지는 네, 거예요. 배출량을 좀 줄이고 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 방향이 네. 맞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수거 거부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일부 주민 때문에 동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취지가 근데 좀 이제 연대 책임을 그렇죠. 하자. 동네가 다 약간 같이 이런 쓰레기를 거잖아요. 줄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불만이 네. 나올 법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일단 이거 영상에 대해서는요. 아트 솜사탕님께서 분리수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네.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건 좀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네. 거죠. 실제로도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분리수거가 정말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발하게라도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오늘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른 이제 댓글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실 때 음식 시켜 먹으신 그 용기는 묻어있는 음식을 좀 닦아내고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뉴스 프로그램에는요 아주 다양한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주 엠보드 톱10 아이템을 배출하는 그야말로 진짜 인기 뉴스의 산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이슈톡. 그렇죠. 네. 아침 뉴스인 뉴스투데이에 나가는 이슈톡이라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주 엠보드 톱10은 아예 이슈톡 잔치입니다. 잔치. 이번 주에는 무려 이슈톡 아이템이 4개가 들었습니다. 10개 중에 4개.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회수가 88만 번. 5위에 오른 뉴스인데 제목에 저렇게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큰 건물 한 채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이 건물 지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요. 뿌연 먼지가 피어납니다.
지난달 2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공사 중이던 2층 건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붕 위에 서 있다 먼지와 함께 사라졌던 이 남성은 공사를 하던 인부였는데요. 다행히 붕괴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던 주민 2명은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와. 저 희미하게 왼쪽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잖아요. 예.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나마 이제 네.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우. 3위 아찔한 뉴스였습니다.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도 이슈톡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역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워낙 대국이어서 그런지 참 다양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예, 이슈가 매일 나라인 것 나와요. 같긴 해요. 예, 네. 네, 중국의 사회주의 공동체로 각광을 받았던 화시촌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앞에 요즘에 최근 수백 미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줄이냐? 내 돈 내놓으라는 줄이라고 합니다. 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내리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드는 사람들, 줄은 수백 미터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 마을로 불리는 장쑤성 장안시의 화시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화시촌은 중국 사회주의 공동체의 전형으로 떠받들어졌던 그런 곳인데요. 농업, 공업 가리지 않고 전 산업 기반이 마을 안에 갖춰져 있고 잘 정비된 고급 주택단지에 300m 높이의 5성급 호텔까지 한 곳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접목한 중국식 공동체 마을의 성공 사례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익 사업이던 그 철강, 해운업 이 경기가 좀 나빠졌어요. 공동 소유, 공동 경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진 빚은 마을 전체의 빚이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됐고요. 몇 년 전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을 전체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 최근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빗속에 장사진을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 화시촌의 부채가요. 지난 2016년에 이미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이 넘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중국 언론은 저 화시촌이 천하제일촌에서 부채제일촌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사실 조회가 많이 안 됐는데 유튜브에서는 140만 번이나 조회가 됐어요. 네. 이게 사실 좀 이런 말이 떠올라요. 남일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해도 그게 효과가 있겠지만 네. 경기가 부진해지면 언제든지 그 투자 이익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일 같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슈톡 그 4개, 10톱10 안에 든 4개 아이템 중에 2개를 봤고요. 나머지 2 아이템은 좀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루즈해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가장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뉴스입니다. 61만 번 조회되면서 6위에 오른 이번 주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 6위 뉴스 보겠습니다. 오. 끝까지 갈 것, 앞으로 자비는 없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겠죠? 이거 제목만 보면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네요. 네, 뭘까요? 결연한 의지를 내세운 기성용 선수의 발언입니다. 네, 지난 27일 기성용 선수가 성폭력 그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직접 본인 입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에 FC 서울 개막전 경기에 뭐 풀타임 뛰지는 않았지만 선발 출전을 해서 경기를 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고요. 네. 여기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 선수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정말 불쾌할 정도로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금전적인 이야기는 전혀 오간 적이 없고요. 해유했다느니 협박했다느니 뭐 67차례나 뭐 전화를 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기성용 선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당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사과를 받든지 싸우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변호사와 크게 얘기를 나눈 것 같지는 않고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랑은 통화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FC 서울이라는 팀, 그 다음에 K리그,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자비는 없다. 그러니까 네. 뭔가 결연한 좀 의지가 네, 느껴지는데 실시간으로 몽몽리님께서 휘준이 형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4일이었죠. 축구 선수 출신 2명이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때 가해자 A 선수를 이 최근에 수도권 명문 구단에 입단을 했고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지목이 됐고요. 기성용 선수의 소속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을 했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24일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 25일 기성용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축구 인생을 걸고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고 악의적인 댓글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네. 글을 올렸고 네네. 그리고 이 같은 날 오히려 그 의혹 제기한 당사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다 이런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날인 26일에 이 기 선수가 의혹을 부인한 다음 날이죠. 이 네. 폭로자 측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고요. 네. 이 당사자를 회유 압박하는 기성용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되면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거의 뭐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기성용 선수 소속사가 또 곧바로 재반박을 했고요. 다음 날인 27일에 영상에 나왔던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속보가 있습니다. 지난 1일에 폭로자 측 변호사가 또 입장을 냈는데요.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가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공개하겠다던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에게 이제 소송을 좀 제기해달라 이렇게 이례적인 요청을 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제 사실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네네.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의 댓글로는 어느 한쪽은 이제 진실 밝혀지면 완전히 이제 매장될 거다. 이런 일 사실 자비는 있을 수 없다. 네.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은 오가고 있고 네. 대체로는 사실 이 고소를 한 측에 대해서 비판이 더 많아요. 기성용 선수에 폭로를 대한 한 측? 폭로를 한 측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댓글 네. 보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법적 대응을 할 건지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떤 증거가 진짜로 공개가 될 건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스트레이트 뉴스가 하나 더 톱10에 올랐습니다. 톱10에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요. 1위에 올랐습니다. 오. 정말 엠보드 톱10은 예측 불가능한 랭킹 차트입니다. 1위 뉴스가 뭐 사건 사고도 아니었고요. 영상이 뭐 그다지 막 눈길을 끌만하거나 막 훌륭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 1위 기사는 완전히 기사에 담긴 팩트 내용과 또 기사의 가치와 무게 그걸로 승부를 보는 기사였는데 1위를 했습니다. 저는 또 사실 코로나 백신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전혀 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닙니다. 네. 예, 조회수 무려 278만 번. 어휴, 네이버는 62,000, 다음 146만, 유튜브 126만 2천으로 네. 278만 번 조회된 이번 주 1위 기습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램지어 내가 실수 비판에 괴롭다 입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출부로 왜곡시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속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네. 그 3주 연속 톱10에 들었잖아요. 3주 연속 톱10에 네. 들었어요. 그만큼 이슈에 이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이슈에 굉장히 시청자들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우니까 이 워싱턴에서 취재하고 있는 우리 특파원들도 굉장히 좀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도 특종을 했어요. 정말 박수입니다. 박수. 네네. 워싱턴 특파원의 특종 내용 뭐였냐면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하버드 법대에 있는 석지영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한국인이죠. 이 석지영 교수가 시사교양지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면서 램지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요. 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에게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 거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괴로웠다라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램지오 논문 철회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신뢰도 떨어지는 네. 그런 논문이었다는 거죠. 네. 자, 이거에 이거와 대해서 관련된 댓글은 뭐가 없었나요? 네.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시간으로는 아무래도 좀 네. 욕이 많아서 제가 소개했다간 큰일 날 그런 것들이 좀 많고. 리님은 램지오 하버드를 그만두면 일본 대학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남겨주셨습니다. 독도 우리 땅님께서 말은 바로 하자. 위안부에 대한 거짓 논문이 실수가 아니라 10살짜리가 매춘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 그 부분은 실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램지오 교수가 이 논문에 대한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일부에 대해서 그냥 네네. 또 그렇게 말한 거기 네, 때문에. 램지오 교수 이 석 교수의 얘기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릴러바이님께서는 It's not mistake, it's a fault다.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다. 네, 이 그쵸. 정도는 저도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예, 발음이 안 좋았는데 알아들으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네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단박TV님은 지금 실시간 댓글로 램지어가 큰일을 했다.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네 써주셨네요. 네네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비슷한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재현님도 역사를 왜곡하는 미국 교수, 일본의 로비가 또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제가 데스크에서도 이걸 많이 소개해드렸죠. 글쓴이님은 램지어 스폰서 계약을 맺은 기업이 미쓰비시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저도 어디선가 이 얘기를 미쓰비시 교수라고 하버드에서 불렸다. 미쓰비시에게서 그런 뭐 호응금이라고 연구자금, 하죠. 예. 호응금 이런 걸 받았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 불매운동까지 뭐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자, 스트레이트 뉴스 2개 봤으니까 좀 숨을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슈톡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실시간 댓글로도 이거 아리둥절님이 지영은 씨 결혼하셨나요? 네.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네, 쉬는 타임으로 한 번씩 얘기해봤고요. 네, 네. 뭐 프리데스크 진행하는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하면서 이제 저랑 비교하시는 마중물님 계신데 좀 달라요. 뭘 비교하고 그러세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 피어나는 거대한 검은 기둥 누가 봐도 토네이도인데요. 가까이 가보니 뭐였을까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기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네. 구이는 알고 보니 모기떼. 네, 조회수 였습니다. 56만 금주 9위에 오른 뉴스입니다. 토네이도 같은 모기떼 톱10에 무려 4개 아이템을 배출한 이 이슈톡 코너에 대한 저희의 이 찬양의 의미로 이 이슈톡을 진행하는 김수산 리포트 모습까지 포함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모기떼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토네이도처럼 하늘을 뒤덮은 모기떼입니다. 도로 끝에 하늘과 땅을 잇는 회오리 모양의 검은 기둥이 보이는데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토네이도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모기떼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피나마르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견됐다는데요. 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 과거 지카 바이러스로 곤욕을 치른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례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암컷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수의 모기떼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모기떼도 모이면 공포가 되는 만큼 모기 유충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저거 진짜 토네이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영상 보고는 진짜 토네이도인 줄 알았어요. 네, 저게 이거- 모기떼라니.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에 네. 대해서 마이웨이 영마이님께서 자연이 제일 무섭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름님께서 예전에 이런 게 나왔으면 와 대박 특종이다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요즘에는 지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댓글창에는 지영은 결혼 논란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사랑한다, 막 짝사랑하면 안 된다, 손효금님께서 아유, 이런 얘기가 막 나.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봐주신다면 사랑해 네.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예, 이런 댓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 넘어가죠. 빨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톱10에 오른 마지막 이슈 톡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 안 하고 그냥 토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의 한 남성이 키우던 싸움닭에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조회수 53만 3천 번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남성이 닭싸움에 나갈 숱하게 다리에 7cm 길이의 칼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이 놀란 닭이 도망치려고 화다닥 이렇게 거린 네. 거예요. 그래서 닭을 놓쳤고요. 이 과정에서 닭다리에 채우려던 칼날이 주인의 사타구니를 팍 찔렀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닭싸움이라는 게 방금 칼로 매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칼을. 그것도 보면은 사실 좀 잔인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금지돼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학대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경기예요. 근데 이게 이슈톡을 4개 다 보여드리는 게 좀 너무 화제성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남다른 뉴스의 격조를 위해서 이 영상 하나는 저희가 콧물 났어요. 뺐는데 영상을 보면 수탉다리에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아주 매섭고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파고들 것 같아요. 어디에 찔려도. 그러니까 그 닭싸움 자체도 잔인하지만 그 칼날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보기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를 닭한테 이게 매단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물 학대 그런 게 좀 그렇죠. 느껴져요.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좀 잔인하다 이런 네. 댓글이 거의 많았고요. 네. 스페이스 S님께서는 닭들에게 싸움 시킬 때 칼날을 달아서 시켰다니 그 잔인함이 자신을 향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잔인했어요. 네, 지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단상도 치고 삿대질도 하면서 대노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톱10 뉴스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외교 북한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1위를 램지어 교수 소식이 차지한 데 이어서 2위도 이 분야가 거머쥐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125만 그러니까요. 조회수를 기록했고 굉장히 다음에서는 많았어요. 23만 9천 총 151만 5천을 기록한 이번 주 2위는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못 버텨 손수레 밀고 탈출이 차지했습니다. 네, 생활 필수품도 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 러시아 외교관들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러시아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국경을 넘을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손수레를 끌고 밀면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직접 공개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철교를 따라서 있어요. 손을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짐을 싣고 있고 아이들도 실려 있고. 네, 저기 화면에 나온 철교가요.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잇는 두만강 철교고요. 네. 아이들을 태우고 짐을 실은 손수레를 직접 저렇게 미는 사람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들리진 않았는데 영상에 환호성이 나와요. 들으면 뭐 막 소리를 지르는데 러시아 만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예. 좋은 거죠. 저게 러시아 3등 서기관과 대사관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일행 8명이 평양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34시간을 들여서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봉쇄돼서 철도도 끊기고 항공편도 끊기니까 국경을 넘을 최종 교통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철로에 맞게 손수레를 딱 끼고 저걸 1km 넘게 직접 저 수레를 밀어서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 보고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대사관 그리고 외교관들이잖아요. 예,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영상이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 북한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 물자가 막히다 보니까 네. 생필품조차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대사관과 뭐 국제기구들마저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을 저희가 읽어 드릴 텐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슈. 북한 탈출에 대해서 수진리님께서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저 정도면 일반 북한 주민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위와 8위가 남았는데 이 4위와 8위는 같은 뉴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1일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기습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이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통제가 됐고요. 수많은 운전자들이 눈길에 고립돼서 11시간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MBC로 다양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고 또 전화 연결도 해주셔가지고 아주 생생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 뉴스 2건이 이번 주 4위와 8위에 올렸는데요. 2건을 합치면 조회수가 173만 건이나 됩니다. 오. 다 여러분 제보 덕분입니다. 제보는 MBC 잊지 마십시오. 네, 이번 주 M보드 톱10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키우던 싸움닭 다리 칼날에 찔려 목숨을 잃은 인도 남성 이번 주 10위입니다. 네, 9위는 도로 저 멀리 피어나는 검은 기둥, 토네이도다 했더니 모기떼.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내린 눈에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8위.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안 하면 수거도 안 하겠다. 수원시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주 7위. 6위는 금주의 최고의 핫이슈 기성용 선수가 앞으로 자비는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폭삭 무너질 수 있는지 조회수 88만. 네, 기습 폭설의 속수무책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11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4위. 내 투자금을 돌려달라. 3위는 파산 우려가 불거진 중국 최고 부촌. 네, 손수레 밀고 북로 국경 넘는 러시아 외교관 일가의 모습 2위입니다. 이번 주 1위, 내가 실수했다, 비판에 괴롭다. 이렇게 말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280만 번 조회되며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톱10 랭킹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 꼭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뉴스를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색다른 순보뉴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전해드릴까요? 자, 마스크 써주세요. 어디다 대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안 쓰는 사람이 그런데도 여전히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아무나 신고할 수 있고 이게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네. 하네요. 네. 근데 정작 마스크를 안 쓴 것도 모자라서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고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도 지자체도 우리 일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의 한 편의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계산대 앞을 서성입니다. 직원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남성이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언성이 좀 높아져서 이제 마스크가 좀 흘러내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올려달라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니까. 급기야 자신의 머리로 직원의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온 남성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욕설을 이어갑니다. 뒤늦게 나타나 말리는 듯했던 부인도 실랑이에 동참했습니다. 아내분도 차에서 내리셨는데 마스크도 안 쓰셨고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하시니까 너무 불안하고 마스크 한 번 더 써달라 말씀을 또 드렸는데 거기서 또 이제 쌍욕을 하시고. 결국 편의점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폭행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고 하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크 단속은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역 관련은 전부 지자체에 단속하고 지자체 어디로 전화드려야 돼요? 김포시청이요. 저기 문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할 겁니다. 경찰 말대로 김포시청에 물었더니 여기서는 다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파출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서 저 지자체 그런 과정을 가는 게 더 낫다고 보네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당장 타격이 큰 상황에서 편의점주는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희는 뭐 어디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마스크가 의무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떻게 의무화인지 처벌도 없이.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글쓴이님께서 실시간으로 요즘도 마스크로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자존심의 문제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캐나다 베이님께서 방송국이 취재를 하니 갑자기 검토한다는 시청. 네, 이것도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오만식님께서는 혈세가 아깝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아리둥절님이 네. 가요 톱10 하고 물음표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까 엠보드 톱10을 쭉 정리했잖아요. 그게 약간 가요 톱10처럼 가요 톱10 옛날 프로그램. 저희의 취지가 그겁니다. 랭킹 쇼입니다. 저희는. 촌스럽진 않으셨죠? 네, 예. 뉴스를 가지고 랭킹 쇼를 하는 당황스럽네. 거니까 가요 톱10 좋아하셨던 것만큼 저희 프로그램도
초인기 뉴스만 모은 랭킹쇼니까 매주 찾아주십시오. 재미있는 뉴스 10가지를 다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5시 10분입니다. 네. 홍보해서 홍보. 네, 이휘준 아나운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저 마스크 때문에 요즘에도 저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은 좀 덜한데 이게 좀 여유 있는 시간대 있잖아요. 네. 평일 오전 뭐 이럴 때는 경각심이 완전 확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버스 같은 걸 타면 턱스크 하신 분도 되게 많고요. 마스크 안 쓴 분도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써달라고 땡땡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이렇게 싸우는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스크 써라.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네. 싸우는 영상들이 SNS에서도 좀 많이 올라왔었죠. 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쓰셔야 됩니다. 네, 작년 11월 13일부터 이 과태료 부과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가 31곳 정도 있습니다. 그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미용실, 또 이발소, 그리고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다 포함됩니다. 네. 편의점이라고 딱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도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턱스크 안 됩니다. 네. 예, 가능한 마스크도 KF94, KF80,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도 비말 차단용, 수술용, 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또 일회용 마스크 다 가려야 됩니다. 이런 네. 것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그러면 됩니다.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신고는 지자체가 단속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전화하셔도 되는데 저런 경우가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서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 포털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요. 첫 화면에 들어가면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코로나19 신고 이렇게 세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신고 탭을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 화면에서 신고 유형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안 쓴 사람 사진이랑 이 신고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쉽진 않은데요. 네, 쉽지는 않은데 직접 들어가 보시면 네. 뭔 말인지 아실 제가 겁니다. 옆에 들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안전신문고 포털, 예. 안전신문고 앱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일단 들어가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순번님, 댓글 네. 또 댓글을- 먼저 보고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우님께서 하나 더 댓글 먼저 볼까요? 우리 지금 뭔가 지금 어긋났어. 정우님께서 남자분 잘생기셨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댓글을 그렇게 웃긴 거구나.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예, 이거 네. 하고 가야 되는데 넘어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잘생긴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꼭 그렇게 그걸 또 한 번 더 또 얘기하고 싶나? 예. 자, 다음 뉴스 댓글을 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순번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댓글부터 보고 이거 있습니다. 이재명님께서 이거 아니죠? 이분 아닌 거죠? 네. 이제 대구에서 배달시킨 1인 씨 하고 남겨주셨고 TV 태수님께서 고마움을 알고 손편지 써준 학생도 훌륭한 듯 행복해라 이 녀석아 라는 네. 댓글을 남겨주신 기사 뭔가요? 네, 이 뉴스는 모든 사람이 꼭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이게 지난달 28일에 업로드된 뉴스입니다. 유튜브에서만 335만 번이 조회됐습니다. 네이버랑 다음까지 합치면 350만 가까이 조회됐고 지금은 아마 400만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엠보드 차트 집계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지 이 아이템의 유튜브 조회수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집계에. 이 바람에 이제 공식 집계 톱10에는 이 아이템이 못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이 넘었으면 비공식 집계로는 이 아이템이 이번 주 1위인 것 같습니다. 그쵸. 바로 네. 뭐냐면요. 돈줄 내주자 울어버린 치킨집 사장님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저거 진짜. 몇 번째 보는데도 막 볼 때마다 되게 울컥해요.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봐야 되니까 아리송절님께서 실시간 채팅창에 영우 누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약속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은 말이 좀 빨라야 된다고 누가 저한테 난가? 여러 사람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난가? 아니 지영은 기자가 앵커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스 프로그램 할 때처럼 천천히 말하면 안 되고 좀 빠르게 말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하는 건데요.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적응 중이라는 거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회, 2회 때는 말이 너무 느리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늘어집니다. 말이 네. 느립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점점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돌아와서 자 카이로스님께서도 이거 돈줄 얘기하셨는데 진짜 돈줄 내야 됩니다. 이런 가게. 네. 돈줄 혼줄 아니 돈줄이죠. 네, 돈줄. 네. 저는 이거 보도가 2번 나갔는데 네. 첫 보도 때부터 집에서 혼자 보면서 울었어요. 혼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비상이었어요. 비상. 네. 다들 그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저거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 치킨집에 월세하고 1,000만 원어치의 재료를 그냥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장님도 너무 굉장하고 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손편지를 쓴 저 학생도 너무 대견하고 돈줄을 내주자 이러면서 앞다퉈 막 주문을 하고 선결제를 하고 이런 시민들도 너무 대단하고 좀 마음이 막 벅차하지 않아요? 저런 뉴스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 이후에 그 당사자인 학생이 또 댓글을 달았어요. 네. 주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막 따로 도와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 괜찮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감동이야 진짜. 네. 저런 뉴스가 비상이에요, 정말 비상.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코너인데요. 이번 주 나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SNS 트렌드나 뭐 챌린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네. 이휘준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는 찾다가 마땅한 걸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아니, 챌린지를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드렸나 봐요. 네. 이제 할 챌린지가 없어. 이런 주도 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 해볼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할 너무 수도 많이 소개해드리면 할 수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방송이 50분
지금 한 40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여러분들께서 네. 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슈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저에게 뭐 DM이나 이런 거 보내주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예. 최근 톱 뉴스들을 좀 쫙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코로나19, 윤석열 총장, 의사면허 취소법, 서울시장 선거, 기습 폭설, 그리고 미얀마 관련 뉴스 등등이 뭐 톱 뉴스에 그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이번 주 톱10에 든 거는 폭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씨로 확정이 됐고요. 윤석열 총장이 몇 시간 전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벌어지는 큰 뉴스들이 과연 다음 주 차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저희 방송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오늘 2,000명이 넘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슈의 영향인지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카이로스님께서 돈줄 챌린지 하자고 아, 뭐 이런 아이디어들 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괜찮겠네요. 네, 네. 자, 다음 주에도 예측 불가 정말 초인기 뉴스만을 들고 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제발. 주에 꼭 만나요.